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보십시오. 그리고 찬장문을 활짝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냉장고 문도 열어 그 안쪽 깊숙한 곳을 유심히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무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며 정성스레 만들어둔 깨십 장아찌나 마늘종 볶음이 뚜껑이 쩍 갈라져 테이프로 겨우 붙여놓은 낡은 플라스틱 반찬통에 담겨있지는 않습니까? 설거지를 하다가 미세하게 모서리가 깨져나가 입술이 베일 것만 같은 밥그릇을 아직 밥 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며 찬장 맨 밑바닥에 고이 숨겨두고 매일 꺼내 쓰지는 않으십니까? 어젯밤에도 혹시 얇은 이불자락을 움켜쥐고 소리 죽여 눈물 흘리며 밤잠을 설치셨습니까? 다 큰 자식이 번듯한 직장 하나 구하지 못해 고개 숙인 모습을 볼 때, 혹은 맞벌이를 하며 아등바등 피코를 쏟아가며 살아도 매달 날아오는 무서운 대출 이자와 카드값 고지서에 한숨 짓는 자녀의 굽은 어깨를 볼 때 당신의 가슴은 천갈래만 갈래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배우지 못해서, 내가 번듯한 재산 하나 물려주지 못해서 내 귀한 자식들이 저토록 가시밭길을 걷는 것은 아닌지, 모든 것이 다 늙고 못난 내 탓인 것만 같아 스스로의 가슴을 치며 끊임없이 자책해 오셨습니까? 지금 당장 그 뼈아픈 자책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가난은, 그리고 당신 자녀들이 겪고 있는 그 끔찍한 경제적 고통은 결코 당신이 무능력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왔고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갈 더 넣어주기 위해 당신의 뼈와 살을 깎아가며 그 누구보다 헌신했습니다. 단돈 10원 한 장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는 그 지독하고도 눈물겨운 절약 정신이 당신의 거칠고 갈라진 손등에 훈장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당신의 통장 잔고는 항상 텅 비어 있고 자식들의 빚더미는 줄어들기는커녕 눈덩이처럼 불어나 온 가족의 숨통을 무참히 조여오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토록 미덕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그 숭고한 절약 정신의 이면에 숨겨진 잔혹하고도 차가운 진실을 명백히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의 그 아깝다는 착한 마음씨가 도리어 당신이 목숨보다 사랑하는 자식들의 뻗어나갈 재물줄을 잔인하게 난도질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재물복을 담아내는 거룩한 성소인 주방에서 당신이 참아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는 그 깨진 그릇과 금이 간 반찬통들을 통해 엄청나고도 소름 끼치는 기운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수학에서 집안의 주방은 가족의 건강과 금전운을 잉태하는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흠집이 나고 이가 빠진 물건을 둔다는 것은 밑 빠진 항아리에 매일같이 자식들의 피 같은 노력과 돈을 쏟아붓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밖에서 뼈가 부서지라 일에서 황금빛 금전운을 집안으로 들여와도 찬장 구석에 웅크린 그 깨진 그릇의 탁한 틈새로 모든 복덕이 줄줄 새어나가 영원한 가난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단돈 1원도 들이지 않고 당신의 집안에 끈질기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끔찍한 가난의 그림자를 완벽하게 걷어내고 자녀들의 꽉 막힌 재물운을 고속도로처럼 뻥 뚫어줄 가장 강력하고도 근원적인 비책을 공개할 것입니다. 이 비책은 당신이 평생 동안 믿어왔던 낡은 습관을 깨부수는 위대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어 가문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기 전에 부디 저희 인생 역전 풍수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화면 터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누르는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주방과 집안 곳곳에 깃든 가난에 썩은 찌꺼기를 완전히 도려내고 하늘이 내려주는
거대한 부와 풍요의 에너지를 당신의 가정으로 온전히 끌어당기겠다는 강력한 영적 선언이자 우주를 향한 단호한 결단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자식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가난의 원흉을 찾아내 영원히 박살내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한국 불교의 크나큰 어른이신 성철스님께서는 생전에 이와 같은 뼈아픈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은 단지 껍데기에 불과할지 모르나 그 껍데기가 깨어지고 금이 가면 그 안을 채우고 있던 맑은 기운도 흔적 없이 흩어지는 법이다. 참된 진리와 깨달음의 이치는 결코 저 멀리 깊은 산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 위 그 작고 사소한 행위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깃들어 있다. 스승님의 이 벼락 같은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물건의 겉모습이 사실은 우리 가족의 내면과 운명을 지배하는 엄청난 파장과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다는 엄중하고도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입술을 맞대고 따뜻한 밥을 떠먹는 밥그릇, 그리고 정성껏 만든 여름 밑반찬을 보관하는 플라스틱 밀폐 용기는 단순히 음식을 담아두는 평범한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풍수지리학의 깊은 관점에서 볼 때 주방의 식기와 반찬통은 우리 가족의 생명력을 든든하게 유지하는 신성한 재단이자 하늘에서 내려주는 맑은 재물과 복덕을 온전히 담아내는 거대한 재물창고 그 자체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이치, 즉 나무와 불, 흙과 쇠, 그리고 물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자연의 법칙으로 이 비밀을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밥과 국을 담는 도자기나 흙으로 빚은 식기는 대자연의 기운 중에서 흙의 기운을 가장 강력하게 품고 있습니다. 흙이 무엇입니까? 모든 생명을 잉태하고 따뜻하게 품어 안아 길러내는 위대한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이 단단하고 온화한 흙의 기운이 한 곳에 올바르게 모이고 응집되면 그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쇠의 기운, 즉 황금과 재물을 기적처럼 만들어냅니다. 흙이 곧 금을 낳고 재물을 불러온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절대적인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숭고하고 중요한 밥그릇의 기퉁이가 미세하게 떨어져 나가거나 반찬통 뚜껑에 쩍하고 금이 가버리면 과연 어떤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질까요? 그 순간 집안을 풍요롭게 감싸며 순환해야 할 둥글고 넉넉한 흙의 기운이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산산이 깨어지면서 사람을 해치고 운을 깎아내리는 흉측하고 매서운 살기로 변질되고 맙니다. 어머니의 품처럼 든든해야 할 재물의 그릇이 당신이 목숨처럼 아끼는 자식들의 명운과 앞길을 무참히 찌르는 끔찍한 빛으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맑은 기운이 흐르는 길을 우리 인체의 핏줄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속에 생명 에너지가 막힘없이 흘러가야 할 통로인 경락이 어딘가 꽉 막히거나 뚝 끊어져 버리면 끔찍한 병마가 몸을 덮쳐 순식간에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여러분의 집안으로 재물운이 흘러 들어오는 길도 이와 완벽하게 똑같이 작동합니다. 이가 빠진 그릇과 뚜껑이 깨진 반찬통은 맑은 재물운이 안전하게 머물러 싹을 틔워야 할 당신의 금고 한가운데 치명적인 구멍이 뻥 뚫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밖에서 떼약볕을 견디며 아무리 피땀 흘려 돈을 벌어오고 당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자식들이 밤낮 없이 코피를 쏟아가며 성공을 향해 내달려도 바로 그 찬장 속 깨진 그릇의 미세한 틈 사이로 가족의 모든 식복과 피 같은 금전운이 거품처럼 줄줄 새어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그 깨지고 갈라진 틈새로는 맑고 깨끗한 생명력 대신 주방 구석에 눅눅하고 탁한 어둠의 기운이 악귀처럼 스멀스멀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그 그릇에 담긴 음식의 맑은 기운은
순식간에 탁하게 죽어버리고 가족들은 밥상에 둘러앉아 그 탁해진 음식을 삼키며 부정적이고 가난한 에너지를 고스란히 자신의 몸속으로 들이붓게 됩니다. 부모된 도리로서 단돈 몇 푼이라도 아껴보려 했던 그 눈물겨운 희생과 절약이 우주의 냉혹한 에너지 법칙 앞에서는 가난에 대한 끈질기고도 지독한 집착으로 왜곡되어 버립니다. 나는 이 깨지고 금이 간 흉한 가난의 기운을 내 평생의 엿보로 삼아 끌어안고 가겠다. 여러분은 매일 밥상머리에 앉아 하늘을 향해 이토록 무서운 저주의 주문을 스스로 외우고 있었던 꼴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제는 이 억울하고도 안타까운 가난의 굴레에서 단호하게 벗어나셔야 합니다. 찬란하고 황금빛 나는 재물은 오직 맑고 온전하며 그 어떤 결함도 없는 깨끗한 곳에만 기꺼이 내려앉아 둥지를 틉니다. 금이 간 반찬통과 이가 빠진 밥그릇은 결코 당신의 훌륭한 절약 정신을 증명하는 자랑스러운 훈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난의 고통을 대물림하고 당신 자녀들의 힘찬 날갯짓을 꺾어버리는 무서운 족쇄이자 형틀일 뿐입니다. 성철스님의 벼락같은 깨우침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새겨보십시오. 아깝다는 그 얄팍하고 습관적인 미련부터 과감하게 심장 도려내듯 베어내버려야만 비로소 새롭고 거대한 재물운의 파도가 여러분의 텅 빈 찬장과 지갑 속으로 거침없는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지어낸 꾸며낸 괴담이나 전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뼈아픈 고통의 터널을 지나온 우리 이웃들의 생생한 증언이며 주방에 방치된 그 작은 깨진 그릇 하나가 한 가정의 운명을 어떻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았는지 보여주는 너무나도 소름 끼치고 명백한 현실입니다. 먼저 전라도의 한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시던 60대 후반 김수 녹가명 어머니의 피눈물 나는 사연을 들어보십시오. 김순옥 어머니는 평생을 뙤약볕 아래서 흙구덩이를 파며 자식 셋을 번듯하게 키워낸 그야말로 우리네 전형적인 억척스럽고 희생적인 어머니셨습니다. 특히 늦둥이 장남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셨는데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내려와 작은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아들의 말에 평생 모은 쌈짓돈을 기꺼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돈을 보태주느라 자신을 위해서는 단돈 1,000원 장 쓰는 것도 벌벌 떠셨습니다. 주방 찬장에는 10년도 넘은 낡은 그릇들이 가득했고 무더운 여름날 아들이 좋아하는 파김치와 멸치볶음을 담아둔 플라스틱 반찬통들은 뚜껑이 쩍쩍 갈라져 있어 노란 박스 테이프로 친친 감아 억지로 밀봉해둔 상태였습니다. 가끔 아들이 고향집에 내려와 밥을 먹을 때면 어머니는 당신이 쓰시던 모서리가 미세하게 깨져나간 사기 그릇에 고봉밥을 꾹꾹 눌러 담아 먹이셨습니다. 이가 좀 빠졌으면 어떠냐.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밥이 꿀맛이지라며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끔찍하고 맹목적인 절약이 불러온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달리 아들의 사업은 시작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원인 모를 악재들이 겹치며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빚더미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통에 결국 며느리마저 견디지 못하고 어린 손자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땅을 치며 통곡하셨습니다. 내가 덕이 부족해서 내 귀한 새끼가 저리 망가졌다며 피눈물을 흘리셨지만 어머니는 끝내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고향에 올 때마다 받아먹었던 그 깨진 밥그릇에서 뿜어져 나온 흉측한 가난의 살기가 그리고 테이프로 칭칭 감아둔 탁하고 음습한 반찬통에 막힌 에너지가 아들이 밖에서 애써 끌어모으려던 찬란한 재물운의 줄기를 무참히 난도질하고 산산조각 내버렸다는
그 무서운 진실을 말입니다. 어머니의 아깝다는 그 마음 하나가 자식의 앞길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최악의 저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면 이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경기도의 60대 이정숙 가명 어머니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정숙 어머니의 삶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잘못된 빚 보증으로 전 재산을 날리고 달동네 월세방으로 나앉은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3년째 취업을 준비하던 딸은 연이은 불합격에 지쳐 심각한 우울증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내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이 두려울 만큼 온 가족의 기운이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정숙 어머니는 절망 속에서 우연히 풍수 비책에 대한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깨지고 금이 간 그릇이 집안의 맑은 기운을 갉아먹는다는 그 벼락 같은 깨달음 앞에서 어머니는 무언가에 크게 얻어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당장 주방으로 달려간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큰 쓰레기 봉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찬장과 냉장고를 모조리 뒤져 아주 미세하게라도 이가 빠진 국그릇, 뚜껑에 아기가 맞지 않아 억지로 닫아둔 낡은 플라스틱 반찬통, 코팅이 다 벗겨져 독을 뿜어내는 프라이팬까지 단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담아 내다버렸습니다. 이 더럽고 지독한 가난의 귀신들아, 이제 내 집에서 다 나가라. 어머니는 울부짖듯 속으로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단돈 몇천 원을 주고 흠집 하나 없이 매끄럽고 새하얀 밥그릇과 국그릇 2세트를 사와 정갈하게 씻어 찬장에 올려두었습니다. 비록 값싼 그릇이었지만 그 온전하고 둥근 형태에서 뿜어져 나오는 맑은 토울의 기운이 텅 빈 주방을 따뜻하게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기운이 움직이는 데는 반드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집안에 막힌 혀를 뚫어버린 지 정확히 49일째 되던 날, 거짓말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딸에게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이전에 면접을 보고 떨어졌던 중견기업에서 합격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바람에 딸에게 특채 기회가 주어졌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심지어 파격적인 조건에 합격금까지 받게 되어 당장 숨통을 조이던 급한 월세와 대출 이자까지 한 번에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빚의 매듭이 마법처럼 스르르 풀리기 시작했고 집안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어머니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단돈 몇 푼 아끼려다 자식의 미래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릴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가난의 찌꺼기를 내다버리고 기적의 49일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선 두 어머니의 뼈아픈 이야기를 들으시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방이라는 가장 신성한 생명과 재물의 성소에서 당장 여러분의 가정에서 금전운을 무서운 속도로 증발시키고 있는 세 가지 치명적인 풍수의 대기다기를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기 싫은 살림살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뼈와 살 속에 스며들어 평생을 발버둥 쳐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 가장 악질적인 재물 탈취의 주범들입니다. 첫 번째, 이가 빠진 밥그릇과 모서리가 깨진 국그릇입니다. 제가 앞서 음양오행의 원리로 거듭 강조했듯이 흙으로 빚은 도자기 식기는 황금빛 재물을 낳는 든든한 어머니의 돼지다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에 단 1mm라도 흠집이 나고 깨진 틈이 생기는 순간 둥글고 온화하게 돌아가야 할 생기의 순환이 날카롭게 부서집니다. 특히 밥그릇은 우리 몸에 직접 들어가는 식복식후의 통로입니다. 미세하게 깨진 그 틈새로 여러분은 매일 밥을 떠먹으며 무엇을 함께 삼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핍 가난, 그리고 내 삶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소름 끼치는 음임의 파동을
고스란히 체내로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진 밥그릇으로 밥을 먹는 것은 스스로의 입을 통해 지독한 가난의 독약을 맺기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과 한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명당에 집을 짓고 용한 부적을 수백 장 써붙인다 한들 매일 밥상머리에서 가난의 에너지를 들이켜는 집안에는 천지신명조차 재물을 부어주실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뚜껑이 금가고 아기가 맞지 않는 플라스틱 밀폐 용기 반찬통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한국의 주방은 전쟁터가 됩니다. 장아찌, 멸치볶음, 김치 등 온갖 밑반찬을 만들어 냉장고에 켜켜이 쌓아둡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 반찬통 뚜껑에 쩍쩍 금이가 있고 고무 패킹이 삭아서 아예 떨어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고무줄로 묶어두면 된다, 테이프 발랐으면 된다며 억지로 그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풍수에서 뚜껑이 있는 용기 그릇는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잠가두는 자물쇠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물쇠가 부서지고 금이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의 금고문이 활짝 열린 채로 도둑을 맞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이 간 뚜껑 사이로 냉장고에 차갑고 탁한 음기가 스며들어 음식의 맑은 생기를 순식간에 부패시키고 그 탁해진 기운은 가족들의 위장으로 들어가 만성적인 피로와 원인 모를 짜증, 그리고 끝없는 돈의 갈증을 유발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당신이 번 돈은 금이 간 반찬통의 틈새로 흔적도 없이 줄줄 새어나가 결국 병원비나 막지 못할 빚으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끝부분이 까맣게 변색되고 코팅이 벗겨진 낡은 젓가락과 냄비입니다. 나무 젓가락 끝이 까맣게 곰팡이가 피거나 닳아 없어졌는데도 아깝다고 계속 쓰시는 분들, 프라이팬 코팅이 다 벗겨져 시뻘건 무쇠 바닥이 드러났는데도 기름을 듬뿍 부어 전을 부쳐 드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입으로 직접 들어가는 젓가락 끝이 썩었다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귀인과련의 운과 새로운 재물의 기회를 내 손으로 차버리는 흉악한 행위입니다. 또한 코팅이 벗겨지고 녹이 쓴 주방 도구는 불의 기운이고 이 강한 주방에서 치명적인 화살호사, 즉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잿더미로 만드는 파괴적인 기운을 뿜어냅니다. 이러한 물건들을 주방에 방치하는 것은 내 자식들이 힘들게 쌓아 올린 공든 탑을 한순간에 실수나 사기로 불태워버리라고 저주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방 찬장에 이런 물건들을 남겨두고 백날 천날 법당에 가서 절을 하고 헌금을 내어보아야 밑빠진 독에 부은 물은 결국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독한 재물 탈취에 구멍을 콘크리트 치듯 완벽하게 틀어막지 않는 이상 당신의 통장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방으로 가서 가난의 썩은 뿌리를 뽑아버리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슴을 옥죄던 가난의 실체를 명확히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무서운 가난의 주술을 끊어내고 꽉 막혀있던 재물운의 물꼬를 태평양처럼 넓게 트여줄 구체적이고 강력한 풍수 해방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의식은 단순한 쓰레기 버리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지독하게 달라붙어 있던 탁한 음기임해를 소멸시키고 우주의 순수한 금전 에너지를 집안으로 새롭게 끌어당기는 매우 거룩하고 영적인 정화의 과정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절차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히 따라 하셔야만 완벽한 기운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1단계 가난의 뿌리를 뽑는 비움의 시간.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집안의 기운이 가장 맑아지고 새로운 생명력이 솟아나는 시간. 바로 인시입니다. 즉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 고요한 새벽녘에 일어나십시오. 태양이 세상을 깨우기 직전 이 신성한 시간에 당신의 영혼과 집안의 에너지가 우주의 주파수와 가장 강력하게 맞닿게 됩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주방으로 가십시오.
숨죽여 찬장과 냉장고를 열어 앞서 말씀드린 이가 빠진 그릇, 흠이 간 반찬통, 코팅이 벗겨진 냄비, 끝이 까맣게 탄 젓가락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식탁 위로 꺼내놓으십시오.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그 작은 미련 하나가 재물운이 들어올 통로를 꽉 막아버리는 거대한 바위가 됩니다. 완전하고 철저하게 비워내셔야 합니다. 2단계 흉기를 봉인하는 결계의 포장, 이제 꺼내놓은 그 물건들을 버릴 차례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냥 쓰레기 봉투에 휙 던져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 그릇들은 수년, 수십 년간 당신의 가난한 에너지와 원망, 한숨을 고스란히 빨아들인 무서운 매개체입니다. 이것들을 그냥 버리면 그 탁한 파동이 집안을 맴돌다 다시 당신을 덮치게 됩니다. 반드시 신문지나 헌 붉은 천으로 깨진 그릇과 반찬통을 꼼꼼하게 2번, 3번 감싸서 싸매십시오. 신문지의 활자는 혼란스러운 기운을 흩어지게 하는 부적의 역할을 하며, 붉은색은 악귀와 흉한 기운을 꼼짝 못하게 묶어두는 가장 강력한 양형의 에너지입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의 오염된 옷을 소각하듯 단단히 밀봉하여 가난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십시오. 3단계 방위방해를 향한 단호한 결별, 단단히 포장한 흉물들을 일반 쓰레기 봉투 종량제 봉투에 담아 현관문을 나설 준비를 하십시오. 이때 현관문을 열기 전 잠시 멈춰 서서 집안의 북서쪽 건방 갬성을 향해 꼿꼿이 서십시오. 북서쪽은 풍수에서 하늘의 방이이자 집안의 가장아버지와 큰 재물운을 상징하는 방입니다. 북서쪽을 향해 서서 어깨를 쫙 펴고 호흡을 3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당신을 짓누르던 빚더미, 가난의 굴레가 내뿜던 썩은 기운이 입 밖으로 검은 연기처럼 빠져나간다고 강렬하게 상상하십시오. 4단계 우주의 금고를 여는 3721의 화건, 마지막으로 그 물건들을 집 밖 쓰레기장에 내다버리는 바로 그 순간 뒤를 절대 돌아보지 말고 우주를 향해 이 강력한 주문을 마음속으로 혹은 조그만 소리로 단호하게 3번 외치십시오. 내 집안의 모든 가난과 빚의 고리는 이제 완전히 끊어졌다. 황금빛 재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온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열렸습니다. 이 의식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오면 바로 찬장을 열고 맑은 물을 한 잔 떠서 식탁 중앙에 올려두십시오. 비워진 그 공간에 이제 새롭고 온전한 우주의 맑은 생기가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의식을 21일간 온전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밥을 드시며 당신의 마음을 정화해 보십시오. 21일은 우주의 에너지가 습관으로 굳어지고 물리적인 기적이 태동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우주적 암호입니다. 당신의 텅 빈 찬장에 꽉 막혔던 지갑에 자식들의 앞길에 도대체 어떤 기적 같은 파도가 밀려오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시며 무릎을 치고 가슴을 쓸어내리신 당신은 이미 꽉 막혀있던 운명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긍정의 방향으로 돌려세운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고단하고 힘드셨습니까? 남몰래 훔친 눈물이 바다를 이루고 가슴을 치며 삼켰던 억울한 한숨이 태풍과도 같았을 그 모진 세월들을 저는 너무나도 깊이 공감하며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이 거룩한 기운의 역전을 당신의 삶 속에 영원히 고정시키기 위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다시 한번 뼈저리게 강조합니다만 이것은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기 위한 가벼운 클릭질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 만물을 향해 그리고 당신을 애타게 지켜보는 조상신들을 향해 나는 이제 과거의 낡고 병든 가난의 습관을 완전히 도려내고 하늘이 내려주는 찬란한 부와 풍요의 에너지만을
적극적으로 껴안겠다고 선언하는 강력하고도 단호한 영적 서약입니다. 이것은 메말랐던 당신의 운명이라는 척박한 땅에 황금빛 복덕의 씨앗을 가장 먼저 깊게 심어내는 거룩한 첫 번째 행동인 것입니다. 이제 이 기적 에너지에 폭발적인 불을 붙일 마침표를 찍을 차례입니다. 우주의 거대한 법칙, 즉 끌어당김의 법칙 매니페스테이션은 결코 제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빚 좀 갚게 해주세요. 라는 나약하고 결핍된 소망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오직 이미 이루어진 현실로 굳게 믿고 단호하게 선언할 때 그 강력한 파동에 주파수를 맞추어 당신의 현실을 완벽하게 재창조해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 아래 댓글창을 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피 끓듯 솟아오르는 간절한 소망을 2016년 현재 이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과거형 혹은 현재 완료형의 문장으로 당당하고 뚜렷하게 적어 내려가십시오. 망설이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선언하듯 적으십시오. 2026년 나와 내 가족은 우리를 짓누르던 그 지독했던 모든 빚을 남김없이 완벽하게 청산했다. 2026년 내 눈물겨운 아들딸이 마침내 번듯한 자리에 올라 큰돈을 거머쥐고 세상에 존경을 받으며 살고 있다. 2026년 지금 이 순간 내 통장에는 마르지 않는 용천수처럼 수억 원의 맑은 재물이 넘쳐 흐르고 우리 가족의 몸과 마음은 완벽하게 건강하고 부유하다. 단언컨대 당신의 굳은 살박인 거친 손끝에서 완성된 이 한 줄의 화금 문장은 굳게 닫혀있던 우주의 거대한 황금 금고문을 단숨에 활짝 열어젖히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마스터키가 될 것입니다. 글자에 당신의 간절한 기회가 실리는 그 순간 그것은 이미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적을 불러오는 절대적인 비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창에 남겨진 당신과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분들의 눈물겨운 화건들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의 글에도 아낌없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진심으로 그들의 빚이 청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축복의 답글을 달아주십시오. 우리 불교와 풍수학에서는 이것을 바로 공덕의 순환권더의 쉰환이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타인의 부와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줄 때 그 거룩하고 따뜻한 에너지는 우주를 한 바퀴 돌아 수십 배, 수백 배로 거대하게 증폭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엄청난 빛의 에너지는 가장 먼저 복을 빌어준 나 자신과 내 귀한 자식들의 머리 위로 황금빛 소나기처럼 찬란하게 쏟아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간에서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응원하며 함께 만들어내는 이 긍정의 기운은 그 어떤 탁한 가난의 악기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철옹성 같은 거대한 결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생 역전 풍수 구독자 여러분, 당신의 구분등과 주름진 얼굴은 결코 가난하고 초라한 실패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험난하고 모진 세상을 온몸으로 버텨내며 사랑하는 가족을 굳건히 지켜낸 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거룩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영광의 훈장입니다. 이제 그 고귀하고 위대한 손으로 당신의 주방 찬장 깊숙이 숨어 숨통을 조이던 낡고 깨진 가난의 찌꺼기들을 과감하게 내다버리십시오.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의 거대하고 찬란한 재물운을 두 팔 벌려 당당하게 맞이하십시오. 당신의 텅 빈 찬장에는 이제 맑고 온전한 생명력과 돈이 붙는 기운만이 가득 채워질 것이며 당신과 자녀들의 남은 인생은 눈부시도록 찬란한 황금빛으로
영원히 물들 것입니다. 당신의 매일 마주하는 밥상 위로 대우주의 무한한 풍요와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가 따스한 봄비처럼 때로는 거센 폭포수처럼 무한히 쏟아져 내리기를 간절히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평생의 빚과 가난의 사슬을 오늘 이 순간 영원히 끊어내고 마침내 대를 잇는 부와 절대적인 평안의 길로 나아가 눈부시게 선물하십시오.